안녕하십니까. 주목TV 주성식입니다. 이 전편을 보신 정말 몇 분 안 됩니다. 근데 그분 중에 그 전편 몇 편에서 이야기를 하다 만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었다 하는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. 그래서 한번 되짚어 봤더니 뭐 제가 보기에도 요령무득이고, 영상을 찍기 시작했을 때는 이런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걸 말을 하다 보니까 잊어먹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,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제가 그 무슨 이렇게 뭐 대본이랄지 뭐 연습이나 그런 걸 하고 한 게 아니고, 머릿속에 좀 이 말씀은 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한 걸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 머리에는 한계가 있고, 더구나 나이까지 먹다 보니까 좀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냥 좀 너그러이 살펴주시고요. 그 지금 들었던 말씀하고 관련해서 제가 좀 놓친 것이 있었다 싶은 것이, 그 표제같이 달아놓은 것에는 너희가 종이냐 짐승이냐 하는 그렇게 달아놨던 게 있는데, 뭐 짐승 관련했던 것은 아예 이야기가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건 네가 종이냐 그러면 짐승이냐 하는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, 종 이야기만 하고 짐승 이야기는 빠졌던 거죠. 제가 어렸을 때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, 우리나라 특히 동양 그 권에서 특이하게 그 간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? 그걸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잡으면 천간지지 하는 그렇게 하는 모양이던데, 그 외 지를 이제 간이라고 하는 것은 좀 뭐라 그럴까, 그 상징적이고 약간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그런 추상적인 것을 내세운 거니까 이제 그런다고 하지만은, 그 지지라고 그런 것은 보면 그 짐승들 아닙니까? 이제 용 같은 경우는 좀 상상 속 짐승이니까 이제 하지만은, 왜 해필이면 짐승을 그 어떤 12마리나 내세워가지고 그 인간의 정말 어떤 그 가치를 정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내세웠을까? 뭐 다른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었는데, 뭐 물, 불, 막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, 다른 게 많이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그 어렸을 때 했던 적이 있거든요. 뭐 뚜렷하게 답이 나올 만한 또 문제도 아니고, 그때 정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가서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뭐 그것에 관련해서 무슨 해명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? 근데 제가 얼마 전부터 그것도 나이 먹은 어떤 그 부작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, 그 왜 저랬을까 하는 것이 좀 이해가 하기 시작했어요. 이해라기보다는 제 나름대로 짐작을 하게 됐어요. 그게 뭐냐면, 이렇게 사람들 얼굴 모양이나 하는 짓을 보면 정말 짐승하고 그 비슷하다 하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겁니다. 그 몇 년 전에 그 무슨 뭐 정부 고위 관료한 사람이 뭐 기자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뭐 민중은 뭐 개 돼지다 뭐 어쩌고 그런 소리 해갖고 저 뭐 신분상 불이익도 당하고 뭐 다시 복직이 됐다고 했던가 뭐라고 이렇게 또 보도된 걸 보기는 봤습니다만은, 저는 그때도 그 말이 보도된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아주 좀 그 비판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. 어디 그 개인적으로 둘이 밥 먹다가 한 소리를 갖고 글자 그러면 뭐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빅브러더가 하나 있어갖고 잠자리 매너까지 전부 뒤져봐야 하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, 워낙 훌륭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결국 그 사람 모르게 불리익이 받게 되고, 민중을 개돼지라고 한 것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. 저는 더 나쁘게 생각합니다. 저하고 생각 반대에 가진 사람한테 대해서는 개돼지가 아니라 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, 저만 그렇습니까? 다 그러지 않습니까? 그것이 문제가 되려고 그러면 공개적인, 요즘 말로 쓰면 공연한 의도가 있어가지고
그러게 했을 때 문제가 돼야 되는 거지. 아, 사담하는데, 그럼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, 혼자 중얼중얼하고 있는데, 그걸 뒤져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죠. 그 기자 한마디 뒤져볼 필요가 있죠. 너 평소에 뭔 생각하냐? 술 먹으면서 무슨 이야기하냐? 그것까지 따진다고 뭐 좋아라 하겠습니까? 이야기가 좀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은, 사람 볼 때에 생김새 또 하는 짓 보면 어떤 짐승하고 정말 닮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는 거죠.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제가 부정적인 의미로 와, 저분은 진짜로 훌륭한 짐승 같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겠습니까? 제가 정말 요즘에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 텔레비인가 어디 뭐 방송인가에 개는 훌륭하다라는 뭐 프로가 있는 모양이더만요. 세상은 모든 개는 옳단가 뭐 그런 것도 있는 모양이고, 개 보고 자식이라고 하고 몸이 내 새끼 하고 내가 네 아빠다 엄마다 하는 것들 보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 프로를 만들었겠죠. 뭐 제가 어떤 욕을 먹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인간이 할 바가 아니죠. 예? 짐승 보고 새끼라고 하고 자기가 엄마고 아빠고 본다 그러면 인간은 아니라는 말 아닙니까? 자기가 개라는 말 아니에요. 작년에 뭐 개를 신으로 섬기는 뭐 종교도 하나 나오고 어쩌고 그랬다고 이제 나오고 어쩌고 그랬습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개판이라는 거죠. 세상에 개판이라는 거. 그러니까 또 이야기가 다른 데로 쓰려고 하니까 얼른 다 잡으려합니다.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보고 짐승과 비슷하게 생겼다는 것이 그 바람직한 의미로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한 것이고, 그 뭐 정부 고위 관료했던 분이 했다는 이야기하고 비슷해요. 제가 되게 사람을 보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짐승과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 대부분이 그겁니다. 개 아니면 돼지. 개도 여러 가지가 있죠. 뭐 맹견도 있고 뭐 애완용으로 키우는 쪼만한 뭐 주머니에 들어갈 정도 된 것도 있다고 하던데, 그러게 해갖고 막 그 정말 얘기 깐난이 보듬듯 있게 하고 댕긴 사람을 뭐 길에서도 많이 보고 그렇습니다만은, 이제 걔도 그런 종류 그렇게 아주 흉폭해갖고 이제 맹수 만날까 무서워갖고 실제로 길에서 만나면 무서워요 저는. 그리고 또 아주 그 사람들 이렇게 이쁜 짓 해가지고 귀염 받는 그런 또 애완견. 또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것이 돼지. 뭐 지난 이번 선거 말고 그 전에 큰 선거 있었을 때에 언론에 많이 나온 분들 이렇게 그 본인 때문에가 아니라 뭐 어떤 자기 친척 때문에 나오고 어쩌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서유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서유기에서 아주 그 특징 있는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? 팔개. 딱 그분이 처음 이렇게 언론에 텔레비에 특히 나왔을 때 딱 보고 제가 뭐 누구 해코지 하자거나 뭐 폄하하자거나 뭐 모욕한다든가 뭐 깎아내리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딱 그 사람 보는 순간에 아 팔개다 하는 생각이 딱 들더만요.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다른 뜻이 있어갖고 드린 말씀 아닙니다. 제가 그냥 그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. 절대 과장하거나 뭐 꾸미거나 하는 거 아닙니다. 그냥 그랬다고요.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얼마 전부터 지금 난리 난 뭐 난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 그런 놈들이 난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핵심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람 이번에 또 아주 그 높으신 지위까지 차지하시게 된 분 딱 보는 순간에 그때 내가 보고 나는 뭐 형제가인 줄 알았어요. 어쩌면 그렇게 인상차이가 비슷하고, 야, 그 외국 누군가 그랬다고 하잖아요. 사람은
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. 뭐 그분들이야 워낙 그 훌륭한 분들인데 제가 못 돼가지고 그 훌륭한 분들을 그렇게 뭐 좋지 않은 의미에서 짐승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거 아닐까요? 좀 이야기가 다른 데로 간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갖고 그 제가 조응하고 관련해서 하려고 했던 이야기 못했던 것이 잊어먹어 갖고요. 바로 이 부분입니다. 우리는 어쩌면 그 진짜 짐승인지 모르죠. 식욕 해결하는 거 말고 동족을 죽이는 유일한 짐승이 또 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? 짐승보다 더 나쁘다는 말이죠. 그냥 짐승이었다고 하면 인간들이 여러 개 되지 않았을 겁니다, 아마. 저는 뭐 좀 얻어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인류 진화 단계를 설명하는 쭉 고리가 있다가더만요.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만한,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, 3 가운데 B고 그 다음에 7, 9 나가면 아 가운데 B인데가 오겠구나 하고 추론할 만한 어떤 게 있는데 되게 그게 맞아 떨어지는데 인류 진화 역사를 쭉 해 나가다가 보면 딱 그 빠진 구멍 하나가 생긴다거든요. 이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가기까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 공간이 있다는, 빈틈이 있다는 겁니다. 1, 3, 7, 9, 그 5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점핑. 뭐 우리로 말하면 좋은 말로 하면 대도약. 어떻게 보면 도약이 아니라 추락인지도 모르죠. 그 단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뭐 영어로는 미싱 링인가 뭐 잃어버린 고리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거 가지고 그 빈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설이 있다고 그러더만요. 뭐 우주인이 와갖고 개입해서 갑작스럽게 뭐 진화를 재촉했다 뭐 어쩌고 이제 막 별로 뭐 소리가 다 나오고 어쩌고 그런 모양인데 저는 그 과정에 우리 인간이 본래 갖고 있었던 그 짐승적인 거, 그냥 배고프면 가서 잡아먹고 배부르면 가서 자고 특별한 일 없으면 몇 개월도 자고 배만 부르고 뭐 춥고 그러면 동면도 하고 그런 것에 어떤 것이 개입돼 가지고 정말 짐승만 또 모든 짓을 하게 만드는 어떤 계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뭐 진화나 무슨 생물학이나 그런데 무슨 지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요.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. 솔직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짐승만 또 모든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?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잖아요. 또 하나, 이번에 그 할머니들 다른 말이 아니라 앵벌이란 말이 딱 맞는 유일한 그 저는 표현 같고 등쳐먹은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짚어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. 어느 때부턴가 얼마 안 됐어요. 제가 보기로는 어떤 가치를 내세우기만 하면요 무슨 일을 해도 괜찮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. 몇 명이 그걸로 해갖고 때로 달라들어갖고 난리만 치면 악쓰고 속된 말로 바라게 불면 나 억울해. 어떻게 이런 경우를 참겠냐. 내 자식 살려내라. 막 그렇게 모진 짓거리 쉽게 하기 힘든 그런 짓거리를 계속 해불면 그것이 맞는 일이 되불더라고 그 말입니다. 그런 방식으로 내세우는 이야기가 작년에 그 뭐 노저팬인가 하게 그러고 어쩌고 그러면서 그걸 촉발을 시킨 사건이 있었죠. 일본이 저는 어떤 물건인지도 잘 모릅니다. 근데 어떤 물건을 한국에 수출하다가 그 수출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수출을 안 한다.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. 한번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.
그 논리도 다른 것이 없어요. 어쩌면 이럴 수 있냐 그것뿐입니다. 논리라고 내세워봤자 그 말할수록 창피해져 보니까 제가 그거를 안 하려합니다만은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게 그거예요. 어찌면 그럴 수가 있냐? 지금껏 잘 해오다가 우리는 어찌라고. 이제 그래갖고 어쩌면 그럴 수 있냐 하면서 가서 사정해가지고 좀 원상해보고 그러자. 도대체 뭔가 문제냐? 해결할 거 있으면 해결하자.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? 뭐 막 죽창을 정부 고위 관계자라는 사람들이 죽창을 갖고 나와보니 선전포고를 하니 어쩌니 그러고 난리였지 않습니까? 그 반면에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이나 뭐 이렇게 일본 관련해서 또 먹고 사는 사람들도 뭐 단란 주점 같은 것부터 뭔 이자카야 그런 거 일본 메이커 갖다가 근근히 뭐 좀 투자해갖고 그 물건 파는 사람들 그 사람들 물건 전부 다 노저펜인가 뭔가 해가지고 일본 물건 사지 말자는 것 아니었습니까? 제가 그래서 하도 납득이 안 돼서 어딘가 글을 한번 썼어요. 이건 너무 이율 배반적 아니냐. 똑같은 정부에서도 물건 안 판다고 그러니까 전정을 불사하고 죽창 깎아갖고 일어서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사정해갖고 가갖고 물건을 좀 팔아주십시오. 왜 안 팔아주십니까? 하고 또 민간에서는 노저편해갖고 일본 물건은 절대 안 산다고 그러고 이것이 말이 되냐. 한 나라가 하는 일이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. 제가 거기다가 그랬습니다. 그 36년간 모진 그 압박, 지기들 우리 통상 하는 말로 압박과 뭐 온갖 그런 거 해갖고 그래도 우리 민족이 살아남았다. 전쟁하려면 하자. 뒤져물자 전부 다. 그런 각오로 싸움이라도 한번 해보자. 응? 왜 이렇게 앞뒤 안 맞는 짓거리를 하냐. 우리 공영방송이 일본 가갖고 일본 그냥 길거리 가는 시민한테 물어봐갖고 인터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대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 사람은 못 믿겠어요 그래요.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? 예? 사기꾼 양아치들이라는 말이잖아요. 그 사람이 뭐 정부 관계자라서 한 이야기입니까? 창피하잖아요 이런 말 들으면.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. 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하려면 진짜로 싸움하려면 싸움하고 에? 그랬더니 난리가 나본 겁니다. 뭐 제가 유명한 사람 아니까 뭐 난리가 나봤자 가깝게 뭐 지내고 그런 사람들부터 해갖고 그래갖고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쪽발이 친일파 그 부스러기 저한테 그러더만요. 그래서 저는 제가 일본에 대해서 호감 갖고 있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. 그 사람들의 절제, 도덕성, 다른 거 다 치고 공중질서, 주차하는 거 하나만 하더라도 저는 저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. 그런 관점, 제가 호감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친일파라고 하면 저 친일파입니다. 근데 우리한테 했던 거 36년간 빼놓고 지금 이번에 있었던 일만 갖고 그런 것만 갖고도 그 사람들 문제점이 많이 있죠. 문제점을 지적하면 됩니다. 저보다 친일파라고 하면 그 사람들 전부 다 일본어들 똥꾸녕 핥아 먹고 사는 놈들이에요. 왜 그냥? 다들 일본놈들 묵으면 밥 먹잖아요. 예? 우리 산업에서 일본 빼고 존입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? 전부 그 덮보고 살잖아요. 그러면 일본놈들 똥꾸녕 핥아 먹고 사는 거지. 나보다 친일파라고 하면 나쁜 놈에서 친일파라고 하면 안 그렇습니까? 내가 틀린 말 했어요? 그리고 그것까지도 다 좋습니다. 예? 일본을 극복하고 뭐 저 일본 이번에 그래가 그렇게 지난번에 그렇게 하니까 뭔 우리 뭐 산업 뭐 독립성이랄지 뭐 그런 것이 훨씬 높아져 보고
일본이 망했다는 보도가 거의 날마다 나오지 않습니까? 그 지기가 한 조치 때문에 일본이 그러면 잘 됐잖아요. 근데 왜 지금도 이번에도 일본보다 뭐 최고 통첩으로 하니 어쩌니 해갖고 헐라을 하고 말라면 말으시고 진짜 그렇게 했어야죠. 이번에도 저는 사정하는 개념이 더 강하지 우리 니기하고 안 올란다 그런 거 아닙니다. 왜 그냥 니기 없어도 살 것 같으면 우리가 먼저 그렇게 미워라고 놈들 니기 망해버렸으니까 잘 되었다. 이번에 딱 관계를 끊자. 하면 될 것 아닙니까? 뭐 되게 최후 통첩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. 그러니까 다 좋아요. 그것도 이제 그럴 수 있다고 해요. 에? 가령 극일, 배일, 일본하고 전쟁 그것에 대해서도 문제점만 제기하면 거꾸로 이야기를 해본다니까요. 일본하고 전쟁을 하더라도 싸우더라도 그 싸우는 방법이 문제됐다는 이야기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? 근데 그 싸우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놈으로 뭐라 그래요? 같이 7.18로 일본놈 찌끄레기로 참나.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뭐냐?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합니다만은 작년에 그 고위직 청문회 과정에서 나오고 그래갖고 뭐 그것도 뭐 노재팬인가 그거다고 같이 돼갖고 말이 많았습니다만은 자, 그 정가 보도같이 내세운 것이 뭐 검찰 개혁이에요? 검찰 개혁. 공수처 만들고 또 이제 검찰을 어떻게 개혁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검찰 개혁을 만약 한다고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건 다 뺄랍니다. 자, 검찰 개혁을 하자고 누가 그랬냐? 예? 그 지기 몇 사람 집권당에서 그러는 건 아닙니까? 검찰한테 니들 검찰 개혁해야겠냐고 물어본 것도 아니고 반대가 더 많은데 억지로 밀어붙이는 거고 그리고 개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어도 그 해당 조직이나 집단이 공감하지 않으면 절대 그 개혁이나 뭐 개편이나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. 자, 이제 그것도 놔두고 한다고 그래요. 그러면 그걸 누가 그 검찰 개혁인가 뭔가를 누가 해요? 그 작년에 그렇게 막 그 자기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인간으로서 못 들을 소리 듣고도 버티는 그런 자질이 있어야 그 검찰 개혁 그 전문가입니까? 그 사람만이 검찰 개혁을 할 수가 있어요? 다 좋아요. 그런 것까지 한다게. 근다 하더라도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꼭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문제. 그런 문제를 걸어놓으면 저놈은 검찰 개혁을 반대한 놈. 그러니까 나쁜 놈. 그렇게 됐잖아요. 보수. 자기들이 내세우는 거. 그거하고만 관련해 갖고는 어떤 반대 의견이 아니라 보완하는 의견도 용납을 안 해요. 저는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 그러냐면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그 해악한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자기들 표현대로 자기들로서는 죽자 사냐 하냐 죽냐 사냐 하는 그것이 관련돼 있으니까 더 근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이번 그 할머니들 앵벌이 시켜가지고 등쳐먹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처음 출발점부터 누가 공감해갖고 한 게 아니고 지기들이 몇 명이 작당해가지고 그 활동력도 떨어지고 어떤 그 세상 물정 같은 거 연세 드시고 어떤 그런 상황에서 대답하고 어떻게 보면 은둔해서 지르다시피 한 분들이니까 더 모르는데 온갖 감언 이술로 꼬드겨가지고 꿀물 다 빨아먹은 거 아닙니까? 그래가지고 그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그러냐? 니기는 그러면 정신된 문제를 모른 척 해도 된다는 말이냐? 뭐 위안부 문제를 니기는 뭐 저 일본놈 같이 생각을 하냐? 일본놈 편이냐?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일본놈 편이지. 그러니까 저는 이건
절대 정상적인 인간이라고만 할 수 있는 그런 그 사고 구조랄지 논리라고는 절대 생각을 안 합니다. 그런 걸 모를 리도 없다고 막 생각하고요. 이런 걸 계속 내세우고 강조하고 밀어붙임으로 해가지고 저는 노리는 것이 있다, 이 사람들이.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사회의 하향 평준화, 궁극적으로 하향이 아니라 그것도 하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끝없는 하향, 결국 멸망. 저는 그것을 노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뭐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코로나가 또 번지기 시작했다고 그러죠.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. 어떻게 뭔가 좀 좋아졌다랄지 뭔가 변화가 있다고 그래갖고 말만 하면 다시 확산되고 그러니 도대체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유일하게 희망을 갖는 것이 이 코로나19라는 사태가 저는 분명히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누군가 의도했다 하더라도 그 진행 방향은 절대 그자들 뜻대로 안 된다. 세상 이치란 것이 그렇다.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러리라고 확신합니다. 날씨의 변화가 뭐 아침, 저녁, 밤, 그 철이 계속 바뀌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변화무쌍하고 참 감당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. 특히 연로하신 분들 건강 잘 살피시고요. 댁내 두루 무사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주먹TV 주성식이었습니다.